예, 안녕하세요. 박지원의 식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후보 중에서 8분 중에서 7번째로 강선우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선우입니다. 예. 지난번에 그 선거 전에 한번 박지원의 식탁에 나오셨죠? 그때 같이 뵙지 않았나요? 칭찬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같이 뵀어요.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예. 발 나가다가 지금 꼴찌 7, 8번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예.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의 대표 및 최고위원 경선 24% 정도가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수도권 등 여기에서 아직도 75%가 남아있는데 이걸 가지고 약호 죽을 강선우 의원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맞습니다. 동백꽃도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데, 오늘 실장님이랑 방송을 한다니까, 녹색 상의에 동백꽃을 저렇게 딱 달고, 지난번 방송 때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그걸 보고, 저도 얼른 달려가서 제 책상에 있는 거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동백꽃 삼남매 내지는 동백꽃 트리오가 됐습니다. 거기다 또 해남 고구마빵. 너무 맛있어요. 네. 해남 고구마빵이 피낭시에 사장이요. 잘 먹어요. 이 양반은 식사하면서 너무 맛있는데. 맛있다. 네, 아, 맛있어요. 좋아. 하면서 하시는데 이게 전부 핸드메이드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맛있어요. 우리 강선우 의원이 해남을 최고위원 후보 발표를 하고 맨 먼저 와서 해남안도 진도 간부들 50여 명 싹 훑고 갔죠. 딱 봤어요. 출마 선언하고 첫 번째로. 그때 빨라. 해남, 완도, 진도, 전라남도의 돛꽃, 군꽃이 동백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광주, 전남, 전북 경선을 앞두고 나는 호남을 이렇게 사랑한다 예. 하는 표시로 달고 나온 거예요. 지금 이번 주말에 33%의 호남 대첩이 있습니다. 실장, 강 의원님하고의 이제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좀 전반적인 뉴스 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한 말씀만 더 하자면 예. 강선우 의원은 이렇게 영입해서 들어오신 분도 아니고 온라인 당원. 미국 위스콘신 대학이라고 아주 좋은 대학이거든요.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들어와서 한국에 살면서 민주당의 정책과 이념이 좋아서 온라인으로 입당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대변인으로, 민주당 대변인으로 민주당의 오늘을, 이재명을 잊게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방송 그리고 내일 모레 호남에서의 경선에서 반드시 좋은 성적으로 나와서 4등 아니면 5등으로 될 것 같아요. 덕담과 지지의 중간을 왔다 갔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아니, 강선우 의원님이 근데 이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약한 분 아니에요. 굉장히 강한 분이고. 세지. 예. 실장님, 어제 이제 용산에서 윤석열, 한동훈 회동이 있었다고 그래요.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어떤 데는 1시간 반, 어떤 데는 10분 이렇게 보도했는데, 수컷 침팬지 1번이 2번 침팬지를 길들이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됐든 한동훈 대표는 국민 뜻대로 하겠다 예.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 멋대로 하겠다 하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봉합시키고 조정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제 예.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의 칼럼을 예. 아주 한동훈이 취해야 될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관계가 돼야 될 이런 것을 비판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곧 윤한 모임이 있겠구나. 딱 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범주는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김대중 칼럼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한동훈 너의 길을 가라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협력의 길을 가라죠. 협력의 길을 가라. 아 그걸 보고 그래서 아 조만간 만나겠구나. 네, 나는 만나겠구나 했는데 만나더라고요. 정진석 국민 뜻대로 제멋대로 그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국민 뜻대로와 제멋대로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내지는 조만간 부딪힌다. 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 존경하는 박지원 원장님께서 윤통이 내 마음대로라고 하셨는데 저는 김건희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셋은 사실은 머리는 셋인데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유에 의해서 몸통은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히드라. 그리스 네. 신화에 나오는 히드라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머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묶여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당기고 밀고 난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요 셋이서 자멸의 길로 들어서는 거죠. 예. 네. 샴쌍둥이 정도가 아니라 히드라라고 비유를 하셨는데 사실 한동훈 대표에게 저는 지금 이 어려운 정치판을 집권 여당 대표에 좀 비전을 제시하고 풀어가는 역할을 해라. 똑같아요. 그런데 돼가지고 싸우고 이것은 대단히 국민한테 실망을 주기 때문에 여당 대표이면은 집권 여당의 대표대로 좀 국민에게 비전도 주면서 어떻게 이 전쟁판인 여야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민생을 안보를 이끌고 가는 그런 대한민국의 정치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해야지 뭐 입만 벌리면 야당 비난하고 하면은 역시 희망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그래도 큐텐 뭐 구영배 이런 건 먼저 했어요. 민주당보다. 민주당 분발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한동훈이 인정을 받고 싶으면 제대로 민생과 정책을 들고 나와라 이 말씀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강선호 의원님은 윤석열, 김건희 공동체 특히 김건희 그 경선 때 보면 연설하는 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호칭을 잘 안 해요. 김건희 남편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5자예요. 김건희 남편. 아 그러니까 제가 누차 강조했잖아요.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 김건희. 예. 2위 윤석열. 예, 예. 이런 걸 다 우리 강선우 대변인 때 제가 배웠어요. 이분의 논평을 대변인 때 듣고 읽어보면은 길이 보인다니까요. 교과서로 삼았다. 아무튼 민주당 최고위원 되면은 예. 김건희, 윤석열 부부 괴로울 거예요. 그래서 두 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어제 그 얘기도 나왔잖아요. 제2부속실을 만든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만시지탄이지만은 잘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큰 틀에서. 네. 그런데 그 역할을 할까? 그러니까요. 이게 늘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이용을 해서 본인 방탄의 벽을 더 세울지 저는 굉장히 골똘히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탓할 곳이 생겼잖아요. 예, 예, 예. 본인한테 바로바로 들어오던 것에 하나 요렇게 칸막이 같은 걸 쳐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난 몰랐는데 저기서 한 건데 그러면은 책임을 전가시킬 하나의 어떤 단위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게 제대로 역할을 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만들었었어야죠. 문제들이 역시 불거졌어요.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고 있습니다. 예리하시네. 칸막이를 만들고 있다. 자 보세요. 디올백도 자기 의전비서 코파나 컨텐츠에서 코파카바나. 가입원치 코바나 콘텐츠.
돌려주라고 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깜빡했습니다. 하고 안 돌려 보냈다는데 그렇게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칸막이를 하면은 김건희 여사는 빠져날 구멍이 스스로 생긴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아침에 취재를 해보니까 제2부속실은 이제 좀 야당 입장에서 볼 때 세 가지 목적이 있답니다. 첫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칸막이 만들기. 두 번째, 영부인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법적 대응과 뭐 이런저런 대응들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논점 흐리기, 뭐 과거 지우기 활동, 뭐 이런 몇 가지 목적이 있다는데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들이 정리를 하던데요. 김건희 특검을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모든 특검이나 검찰, 경찰의 수사는 과거를 합니다. 예. 이건 지금 미래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잘하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이게 면죄부가 돼서 특검이 안 된다. 그 과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이미 그래서 저는 늘 검찰이나 사법부는 정보기관은 과거에 산다. 과거 잘못한 걸 캐내야 되거든요. 예. 그런다고 미래로 나가는 것은 좋지만은 절대 면죄부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세탁기를 돌려보지 않겠어요? 제2부속실 여기서. 네, 그 과거를 갖다가. 세탁기를. 정보기관 얘기하시는데 어제 또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전직 국정원장이기도 하신데 정보사령부에서 활동하는 블랙요원 수십 명의 신상 명세가 그 정보사 군무원의 노트북을 통해서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보도 보셨죠? 전화도 엄청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제 우리 정보위에서 현안 보고를 받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는 거예요. 대통령도 멀쩡한 핸드폰 가지고 왜 그렇게 잘 실수를 합니까? 예. 비화폰이 있어요. 예. 대통령은 비화폰을 쓰셔야 되는데 특히 우즈벡에 가 있는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하고 개인 폰으로 3번이나 전화했다는 것은 안보 빵점 대통령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원, 군 정보사에서 대형 안보 사고가 난 거예요. 수미테리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블랙요원의 명단이 북한으로 넘겨졌다. 이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 지금 다 급거 귀국하고 있다면서요? 아니 그러기 때문에 어제 이제 국정원장도 상당히 잘 하더라고요. 한미 정보 동맹에 이상이 없고 한미 외교 관계도 전혀 이상이 없이 사법부에서 처리할 문제도 정리가 됐다. 그리고 내부 감찰을 한다. 더 훌륭한 것은 정보사령관이에요. 대단히 잘못됐고 책임을 통감한다. 그리고 사후 조치를 잘했어요. 6월 달에 방첩사로부터 그 군무원에 대한 통보를 받고 어제 구속됐다. 그 사이에 블랙 요원들을 안전하게 격리 귀국시켰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잘한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것을 하지 않았으면 그 블랙 요원들이 암살 혹은 납치, 생명에 엄청난 지장이 있을 건데 하나 또 넘겨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조치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공격자라는 박지원도 격려를 해줬어요. 잘했다. 정보기관이 미주알 고주알 다 공개하는 것은 국익에 손해가 되니까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고 정보자산 구축에, 즉 블랙요원을 또 양성하고 만들어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에 잘 하시라고. 그 대신 보면은 지금 우리는 그 블랙요원들이 가져오던 대북 정보는 블랙아웃 대부분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함께
정보위에 출석한 37 사령관에게 제가 물었어요. 서해안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때 군에서나 국회에서 SI 정보가 지나치게 유출돼 가지고 막대한 정보 자산의 유출로 손해를 보았고 또 그것을 다 변경해 버리니까 북한에서 우리 정보기관이 해독하는 데에도 상당한 기간이 있었지 않냐. 예, 잠깐만요. 그래서 정보기관은 미주알 고주알 발표해서는 안 된다 하는데 동감을 표시하더라고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잠깐 여기서 통역이 필요합니다. 37 부대장이란 건 777 부대. 그렇죠. 군 안에 있는 정보 부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쉽게 말해서 777 부대는 북한의 모든 통신을 감청. 도청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보사령부와는 별도로. 독립부대죠. 예, 알겠고. 그 다음에 SI 정보는 뭐죠? 군사 기밀. 군사. 자기들이 이제 공개됐으니까 말씀드리지만은 자기들끼리 단파 전화 이런 것들이 100% 우리한테 들어와요. 예. 그렇게 우리 국민들은 국정원이나 군 정보사령부의 활동을 아시려고 하는지는 하지 말고 믿으면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도 하지만 북한도 할 것이고 중국도 하고 러시아도 할 건데 다 하죠. 개인 폰으로 저 우즈베키에 가 있는 국방장관한테 전화한 사람은 그 우리 바보죠, 바보. 공무원 사회 있잖아요. 보안 점검. 아니 바보지. 왜 무슨 연습하고 보안 점검 제가 찾아보니까 보안 점검에서 걸린 사람은 견책부터 파면까지 아니 왜 말이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군무원이 개인 PC에 블랙 요원들의 명단 등 국가 기밀을 가지고 있다고 처벌할 수 있어요? 대통령 처벌부터 먼저 해야지. 그러니까 그 비화폰 안 쓰고 있는 장비 안 쓰고 개인 전화로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보안 점검을 정부의 해당 부처에서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그 관계 핸드폰 입수하려고 영장 청구했는데 법원에서도 그 법원도 나이롱 법원이야. 기각했어요. 에휴, 그러니까 외교안보 도대체 되는 게 없어요. 오물풍선은 날라오지, 러시아는 방방 뜨지, 블랙 요원들 리스트는 그 리스트 넘어가면 그 사람 정말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 하나를 거기 심기까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혈세를 썼습니까? 그러니까 수미테리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 우리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언론계 출신. 예. 이분이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났고 문재인 정부 인사 때문에 그랬다. 라고 해서 제가 당장에 검찰 기소장을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 8건.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간 12건. 윤석열 정부 1년간 20건이에요. 그리고 포린 팔리시 수미테리가 우리 한국일보에 기고한 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누워서 침 뱉기고 자기 발등 도끼로 찍었다니까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국정원장이 그렇게 수습하는 것을 보고 그래도 정보기관이 잘하고 있구나 했고, 마찬가지로 그 중대한 블랙요원의 명단 등 뭐가 지금 넘어가 있는지 다 모르죠. 수사해봐야 알지만은 그런 것들이 군무원의 개인 PC에 있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폰, 우즈벡 국방장관 이종섭하고 통화한 것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근데 그 공무원은 처벌 받잖아요. 대통령한테는 그 문제제기도 없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 같은 분이 우리 민주당 지도부에 들어가면은 체계적으로 정치를 살릴 거예요. 잘 조질 거라고 말씀하시려다가 지금.
잘 조져요. 내가 괜히 예, 예. 강선우 난 민주당 복당해가지고 강선우 대변인 그 발표는 보고 따라서 하다가 지금 장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지와 덕담의 중간을 계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강 의원님. 아니 돼야 돼요. 예, 예. 저는 어디 가서든지 얘기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을 위해서 예. 경륜을 갖춘 김민석 의원이 1등을 해야 돼요. 예, 예, 예. 지금 1등하고 있는 정봉주 의원은 도덕적 보상과 싸움꾼이기 때문에 예. 당원들로 높이 평가를 받지만은 예. 이분은 최고위원회 진출하면 돼요. 예, 예. 그리고 2등은 예. 나는 그래도 전현희 의원이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살아남은 보는데, 예. 윤석열과 싸워서. 강선우 의원은 3, 4등은 해야 된다. 능력과 과거 대변인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 투쟁한 그러한 의의 선택력도 탁월하지만은 정치력도 풍부하기 때문에 돼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 민주당의 지도부 선출직 6명에 2분은 여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예. 그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말이죠. 국회 가보면은 배석하는 간부들 여성이 하나나 둘 있어요. 네. 이건 말이 안 돼요. 심지어 정부에서 저출생 대책 회의를 하면 한 20명 회의하고 사진 찍었는데 여자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거 보고 웃겨서 아니 지들이 얘기 났나? 웃겨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여성 우대 정책을 쓰고 예, 예. 쿼터를 주고 크레딧도 주고 했는데 저는 어떤 경우에도 강선우, 전현희 예. 이 두 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런다고 남자는 떨어지냐 하면은 우리 또 민주당의 본산이 호남인데 왼수 민영배가 나와가지고 꼴등을 하고 있네. 여기 올라갈 거예요. 아니 이제 이번 주말에 또 모르죠. 아 이번 주말에 올라간다니까요. 수도권도 가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래서 오늘 제가 광주 전남 의원들하고 저녁을 먹어요. 그리고 다음 월요일 날 전북 의원들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그래도 좀 살려라. 예. 민영배하고 또 전북 출신 한준호. 예. 여기도 좀 봐줘야 아니 뭐 봐주실 분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장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나의 사랑은 예수. 예수님이 만인을 사랑하잖아요. 이래서 또 잘 나가다가 아 근데 강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살면서 이렇게 꼴찌에 가까운 거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생각을 해보면 예. 대한민국 사회가 짜놓은 그 경쟁의 판에서 늘 상위권이었던 것 같아요. 늘 상위권이었고 정말 맨땅에 헤딩하듯이 민주당에 뭐 아는 분 한 분 없이 들어왔을 때 저는 저 스스로를 무슨 개냐고 여쭤보실 때 늘 인터넷계, 온라인계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선권이지만 비례대표 29번을 받았잖아요. 예, 그것도 경쟁에서 어찌 보면 이긴 건 거예요. 아 그렇게 또 마음이 넓으시군요. 네. 예, 어쨌든 예, 예. 이긴 것이고 지금 2016년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2020년에 금태섭 의원이랑 경선을 거의 더블 스코어로 제가 예, 예. 이겼었어요. 계속 이기고 왔더라고요. 요번에 처음 생각하게 됐었어요.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침체했다가 승기를 잡은 계기가 진교훈 강서구청장의 그랬었어요. 승리부터 시작됐습니다. 예, 예. 거기서부터 터닝 포인트 했죠. 제가 강선우 의원이 자기 지구당에 와서 강연을 해달라고 할 때 진교훈 맞아요. 경찰차장을 데리고 와서 빵 띄웠어요. 그때였어요. 그런데 맞아요. 딱 그날 저녁을 강선우 그리고 우리 고향 출신 강서구의 의장 진교훈, 예. 박지원 예. 이렇게 하면서 진교훈을 띄우겠다 당선시켰잖아요. 예, 예, 예.
이 민주당이 어려울 때 그러한 계기를 만드는 흥행사예요. 예, 예, 예. 그걸 자꾸 얘기하세요. 아니, 그런 양반이 지금 이제 꼴찌를 달리고 있으니 인생에 있어서 꼴찌의 경험이 있냐?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아, 꼴찌는 아무나 하나? 올라가기 위해서 꼴찌가 있는데 바닥을 쳤어. 근데 강 의원님이 저희 출판사에서 한 6, 7개월 전에 책을 내는데 엄마 심장 따라서 가. 이게 이제 발달장애가 있는 따님과의 글쎄요. 이야기거든요. 아, 그 애는 얘기하기 그런데 그렇게 발달장애 있는 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생활하시는 거 보면은 그것도 존경의 그러니까 대상이에요. 사람들이 강선우 의원님을 제 느낌은 강선우 의원님을 잘 웃고 키 크고 뭐 잘생긴 이렇게 보면 아니 제가 볼 땐 굉장히 집요하고 그 따님과의 속에서 뭐라고 할까 그 아픔을 안고 사는 분인데 겉으로는 표시를 않는 깍쟁이. 여당의 모 여성 의원도 자기 아이가 그러다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굉장히 선전해요. 예. 그런데 강선우 의원이 그러한 말씀을 선전하는 것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건 꺼내지 않았지만 예, 예. 참 훌륭한 점이죠. 예. 뭐 본인이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저는 저희 아이 통해서 많이 배워요. 네, 많이 배우고 제가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일들을 이야기하면 단순 명료하게 진짜 딱 한마디를 해주거든요. 출근하기 싫어, 엄마 뭐 이거 하기 싫어, 저거 하기 싫어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넋두리를 하면은 그 친구가 그래요. 엄마, 살다 보면 하기 싫은 걸 해야 돼. 그래야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 예. 그런 답을 해줘서 제게는 뭐 선생님 같은 친구고요. 네. She's your teacher. 네. Yes, she is. 뭐 미국에서 사업하신 분하고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하고 짧은 영어 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사이에 이제 그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 완료. 우리 윤석열 선생님께서 또 훌륭한 일을 하나 하셨네요. 자, 두 분 전직 대변인과 현직 대변인 코멘트 한 번씩 해주시죠. 완전 순발력 테스트인데요. 탄핵. 탄핵으로 가야 된다. 네. 예. 탈핵 열차에 휘발유를 끼얹었다. 아, 휘발유를. 차체에 끼얹었다 이거죠. 불 붙겠네요. 그렇죠. 가속화 될 거예요. 예. 여기서 말이죠. 청문회 과정에서 이진숙 진실, 임성근 사단장 진실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이진숙, 나는 와인을 좋아한다. 임성근, 군 골프장에는 산부가 없습니다. 이 두 말 외에는 전부가 아닌데 저런 분을 빵 4,000원짜리도 야밤중에 카드 쓴 저런 양반. 그래서 공무로 했다. 믿을 수 있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고집과 오기가 있는 것은 잘 알지만은 모든 언론이 국민이 저렇게 이진숙 반대를 했는데 임명한 것은 결국 당신의 탄핵 열차에 기름을 끼얹었다. 그럼 가야죠. 예. 지금 우리 강선우 의원 탄핵 한마디로 두 음절로. 야. 근데 제가 그냥 시민으로서 느끼기에도 최근 들어서 이진숙 법인카드를 쓰는 많은 기업체와 공직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진숙의 법인카드는 뭐 다른 잘못도 많이 언론에 대한 자세나 시각도 문제가 있지만 저런 사람이 과연 공직자를 해도 되는가? 개인의 어떤 품성, 태도 이런 측면에서 많은 마이너스 효과였고요. 임성근 사단장이 또 명예제대 하시겠다는 것도 사람 부하 지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가는데. 공직자는 비리가 있으면 사표 처리가 안 돼요. 예. 처분을 바꿔야지. 연금 받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오늘 임명됐으면은 이제 바로
부위원장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협의를 해서 MBC 박문진 이사를 교체해서 예. 그 이사들이 MBC 사장 등 예. 이를 교체를 하려고 할 거예요. 예. 그러면 국민적 저항이 얼마나 있으며 저는 MBC 기자와 구성원들이 엄청난 저항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우리 민주당은 또 당장이 탄핵하잖아요. 해야 되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준석 이제 방통위원장이죠. 방통위원장은 설사 탄핵이 되더라도 사퇴하지 않는다. 예. 예. 그건 헌법재판소에서 최소한 6개월은 심의가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정지를 하고 있으면서 와인을 마실지 대전 가서 성심당 빵을 사 먹을지는 모르지만은 사퇴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의 분들은 법조인들은 탄핵당하면은 변호사 개업을 안 하니까 빨리 나갔는데 김홍일 같은 사람 이게 두고두고 문제예요. 그럼 저 불씨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푸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 편에 서겠다. 민심이 과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움직여 줄까요? 자관 그분도 어떻게 보면 시험대 심판대에 오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야당이 이렇게 이제 국회 안에서의 절차를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거나 압박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좀 한계도 있는 것 같고 국민들이 조금 짜증, 실망 내지는 정치적 효능감이 떨어지는 이런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MBC만 놓고 본다면 MBC 노조가 이번에 응원 콘서트 한 5만 명짜리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다시피 해도 또 이진숙은 버틸 거 아닙니까? 잠깐. 지금 댓글에요. 예. 박지원은 해남에 성심당 빵집을 유치하라 하는데 성심당도 유명하지만은요. 해남 고구마빵 피낭시에가 진짜 좋습니다. 이걸 보시고 인터넷 주문하면은 예, 저리. 이 박지원 식탁 구독자에 한해서는 피낭시에가 운송비를 부담합니다. 꼭 주문해 보세요. 성심당도 좋지만은 해남에 피낭시에 고구마빵 그리고 군산에 이성당 다 좋은 빵이에요. 목포의 컬럼빵 이런 게 있어요. 아니 피낭시에 이현미 사장님하고 협의한 내용이 그냥 막 지르는 거죠 지금. 아니 저는 제가 끝나고 전화해 보겠습니다. 특정 업체를 선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해남을 선전하는 거예요. 예. 피낭시에가 대전에 진출하는 게 더 빠르겠네요. 그렇죠. 예. 자관 그래서 뭔가 지금 제가 어제 이렇게 보니까 다른 유튜브 보는 사람들 말이 요새 동접이 많이 줄었대요. 지금 저희 107인 게 이거 불과 한 시간도 안 돼서 매우 드문 일이고 더군다나 저희 생방송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정치적 효능감이 좀 떨어져 가는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는 절차에 대해서 뭐 잘못한다 이건 아닌데 잘 안 되니까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될까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게 사실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이 탄핵 소추권이라는 게 예. 횟수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뭐 아끼라고 쓰지 말라고 준 권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권한을 행사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나쁜 행정을 멈추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뭐 비판적으로 보면 행정 공백이 생기는 거기도 한데 저는 나쁜 행정보다는 없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검사 탄핵 같은 경우에도 나쁜 수사보다는 좀 없는 수사가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진숙을 임명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작은 저항들이거든요.
이 저항들을 작게 할 때는 바로바로 대응을 해줘야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하나 건건히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항을 최소화하고 투항시켜 버려야 되거든요. 그 투항을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재명 대통령 대세론입니다. 이 검사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예. 국민의힘도 그러하고요. 이게 정말로 대세론이 확실시되면 몸을 낮출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항을 덜 하게 됩니다. 문제는 예. 박찬대 원내대표, 예. 정청래 법사위원장,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손가락을 봐서는 안 돼요. 예. 예. 달을 봐라 이거지. 예. 예. 여기는 왜 그러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준석을 저렇게 임명한다고 하면 예. 야당은 방법이 없어요. 예. 법 테두리 내에서 탄핵을 할 수밖에 없고 누구에 대한? 이준석에 이준석, 대한? 예.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요? 특검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윤석열 탄핵 청원이 140~50만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법사위에서 예. 연속 2주 예. 계속해서 했는데 왜 민주당 조국혁신당 우리 민주 야권의 입법 독재를 비난하느냐 이거죠. 그 전에 원인을 제공한 것은 윤석열의 윤석열의 독재가 문제예요. 이것을 야당은 대처할 길이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보면 행정부와 입법부가 대립하고 있는 거죠. 입법부는 다수당이 현재 리딩하고 있고 이끌고 있고. 근데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 갈등, 대립을 정치가 잘 안 되고 있다면 정치로 싸잡는데 정치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에게 국회죠. 그래서 책임 전가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회 법사위에 와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이거를 처리를 검토를 해봐야 된다. 당연하죠. 이건 국민의 대다수가 그러한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민주당의 고민은 그거죠. 예. 자꾸 이렇게 헌정 중단이 오는 탄핵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고민을 하고 촛불도 처음부터 확 탄 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심의 흐름을 보면서 민주당은 하고 있는데 진짜 억울한 것은 윤석열 독재는 비판하지 않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어떻게 됐든 민심은 과학이기 때문에 민심과 함께 가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되었다가는 나라가 망해요. 예. 이미 많이 가라앉고 있죠.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를 지금 말씀대로 국회에서 풀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가 원로들이 나서서 윤석열, 이재명을 불러서 호텔 방에다 넣어놓고 콘클라베처럼 교황선거처럼 해결될 때까지 나오지 마라. 이렇게라도 해서 나라가 풀려가야지. 정치가 풀려가야지. 그걸 못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대표가 국민 뜻대로 하겠다고 했으면은 그 적은 싸움에 끼어들지 말고 좀 여당 대표답게 큰 것을 해결하는데 이제 우리 8월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이재명 대표하고 그 여야 대표만이라도 협치를 하는 그런 리더십들을 이재명, 한동훈 사이에 좀 발휘돼서 반드시 그 꼭지를 윤석열, 이재명 영수회담에서 깨주도록 틀어주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자 외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 강 의원님. 사실 탄핵이라는 것이 정치권에서 저는 리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국민의 여론이 분노가 끓는 전보다 조금 더 올라갔을 때
국회는 기술적인 형식적인 틀을 만드는 곳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매직 넘버 8을 얻어야겠지만 그런 이후에 헌법재판소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잖아요. 결정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결정을 한다는 것에는 그것을 결정문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사실은 국민의 여론이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판결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국민들께서 이 정국 이후에 탄핵 이후에 어떤 것을 원하느냐에 대한 민주당의 대답이 나와서 거기에서 끓는 점을 조금 더 넘겨줘야 돼요. 탄핵시켜서 어떤 세상 살고 싶은데 민주당이 뭘 만들 건데 우리한테 뭘 해줄 건데 라는 것에 대한 대답들이 저는 끓는 점을 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이 왔을 때 아마 한동훈 대표가 지금 자기 한 몸 지금 지키려고 너무 바쁠 거예요. 뭐 크게 바라보고 이럴 여유가 없을 거예요. 지금 뒤에서 얼마나 많은 칼들이 날아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거 방패 세우느라 바쁠 텐데 본인도 조금만 정신을 차려보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탄핵에 동참하는 것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순간 저는 그들을 굉장히 좀 궁지로 잘 기술적으로 실수 없이 몰아가면은 그 매직 넘버 8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매직 넘버 부분은 조금 이따 실장님 가시고 난 뒤에 댓글에 강선우 의원의 따님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짠하다. 감사해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오늘 지금 10시부터 법사위에서 법무부, 군사법원,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국방장관을 불러서 현안 보고를 받고 질문을 해요. 오늘 또 하루 종일 싸우는 거예요. 제가 싸우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9시 반부터 지금 우리 법사위 야당원들 사전회의가 있는데 아마 정청래 위원장이 안절부절할 거예요. 어디 가셨냐? 제가 안 가면요. 회의가 안 되죠. 아니요. 민주당 야권이 지금 어려워진다니까. 이 국회법상 3분의 1이 되는 국민의힘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다 올려버리면은 최연장자가 사의를 보는데 제가 없으면은 우리 민주당에서 있다 국민의힘으로 간 조배석 의원이 사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중요한 안건조정위원회의 키. 골드보이가 I am the 골드보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갈 테니까 더 계속하세요. 저희 좀 우리 강선우 의원님 경선 얘기도 좀 더 하고. 우리 강선우 최고위원 후보 조금 더 적나라하게 세게 얘기하세요. 지금 차원이 높아서 나도 못 알아듣겠어. 좀 뭔가 가시면서 또 한마디 또 조언을 해주고 가시면. 강선우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네, 고맙습니다. 가시고요. 회의 잘하시고요. 벌써 방송 두 탕에 강 의원님 이쪽으로 오시죠. 이 의원들은 본인의 다음 정치적인 생존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내가 다음 총선 때 나가서 이게 사실 의정활동이라는 그 축척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한 번 더 일해라, 말아라, 그 평가를 받는 건데 이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내 생존에 도움이 될까라는 계산들을 막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여론이 굉장히 한쪽으로 탄핵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기울어지면 내가 살 길은 저기로 가는 것이구나 라는 압박감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예요.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도 그런 게 있었죠. 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밀어붙여야 된다. 계속 끊임없이 밀어붙여야 된다. 이재명 대세론 전파하면서. 확실한 대세론과 함께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몰아붙이고 밀어붙이고 그렇게 하면은 저들도 내가 살 방법은 이거구나. 내가 개인 정치인 A로서 B로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동참하는 거구나 라고 슬슬 한 명, 두 명씩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팍 터지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난번에
그 104표밖에 안 나왔잖아요. 이탈표가 4개 나왔잖아요. 네. 근데 똑같은 얘기인데도 보수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진보 언론까지도 다시 부결됐다 이렇게 하던데 제목이 그게 아니고 드디어 이탈표가 나왔다. 여기에 맞아요. 포커싱해. 그게 이게 굉장히 유능한 대변이 그게 굉장히 의미 있어요. 네. 유능한 대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구멍이 4개 났으니 이제 8개만 남으면 성 무너진다. 네. 이렇게 네. 뭔가 분위기를 만들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상당히 유의미한 표수입니다. 상당히 유의미한 표수입니다. 하나도 없다가 예. 무에서 하나가 된 것도 아니고 네. 4개나 나온 건 거예요. 그러니 그 내표라 함은 이미 갈등 상황은 끝난 거예요. 이것이 내가 살 길이다. 이쪽으로 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라는 의사결정을 이미 마음을 굳힌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 표 중에 상당 부분들은 지금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건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살 길인가? 아, 여론은 이런데? 그러면은 여론을 더 불을 붙여줘야죠. 네. 그리고 또 박지원 실장님이 총선 직후에 또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원내대표단이나 지도부에 그때는 지도부라고 얘기하니까 원내대표단에 교섭단체나 타당을 대상으로 해서 설득하는 그 수석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 원내수석이. 그러니까 지금 없잖아요. 없고 그냥 뭐 4명 나오고 6명 나오고 8명 나오기만 기다리면 안 되는 거지. 누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사실 이 무대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커튼 뒤에서 수천 가지 일을 실수 없이 굉장히 촘촘하게 준비를 해야지 탁 무대가 펼쳐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요 커튼 뒤에 우리가 좀 많은 에너지를 투자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예. 네, 네. 커튼 뒤에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야 된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런 것들이 좀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미 규정을 잘해야 되는데, 그 점에서 좀 아쉽고요. 그게 프레임 싸움인 거거든요. 그게 프레임 싸움이고, 아, 부결됐다고 하는 거랑 저쪽에서 크랙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 물이 반밖에 안 남았다와 그렇죠. 반이나 비었다라는 건 큰 그렇죠.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 사실은 의식을 규정을 해주는 면이 많고 그런 것들이 하나 쌓여서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어떤 감정적인 신뢰라 그러나 지지자들과 예. 민주당 사이에 그런 것을 쌓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국민들께서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이 감정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도 상당 부분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일들을 이런 프레임,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리한 그리고 정말 정확한 객관적인 그 상황을 잘 묘사하는 그런 프레임을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려야 돼요. 일종의 전략가죠, 그 사람이. 네, 그렇죠.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규정을 잘하고 타당과의 접촉을 늘리고 그 다음에 그 규정한 걸 계속 설명해 나가고 네, 뭐 네. 이런 것들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게 논리전이 아니라 심리전으로 바라보는 맞습니다. 그런 게 좀 느껴져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이게 현상을 놓고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사람들의 이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기억에 남는 것, 그러니까 기억을 투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를 할 때도 멋있는 말 잡고 계세요. 지금 네. 기억에 투표하는 거다. 선거를 할 때도 강선우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라고 알리는 것이 아니라 강선우를 기억하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야지만 이런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시켜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런 규정을 하는 일들을 차곡차곡 많이 쌓아야 돼요. 빌드업을 해야 된다. 네, 많이 쌓아야 돼요. 근데 작은 것 하나도 허투루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 장치들을 지도부에서 할 필요가 있죠. 네.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키 광고 같은 걸 보면 예. 나이키가 이래서 좋습니다, 저래서 좋습니다, 튼튼합니다, 뭐 세련됐습니다 이런 말 하나도 안 해요. 하나도 안 하고 운동을 막 하는 장면을 보여주다가 맨 끝에 나이키 로고 하나 딱 나오거든요. 기억을 시키는 거거든요. 알리는 게 아니라. 아니 대변인인 줄 알았더니 홍보 전략가세요. 내지는 선거 전략가 같기도 하고.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지도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 그동안 야당의 그러니까 민주당의 최고위원이란 거는 그냥 초선 재선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4선, 3선의 재선은 기본 뭐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대진표가 안 좋죠? 예. 그러니까 보통 때 리그가 아니라 엄청 센 리그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재명 대표 그러셨어요. 월드컵 죽음의 조라고. 그 8명이. 네. 저도 사실 2표잖아요. 2표여서 한 표는 저로 정했거든요. 한 표는 강선으로 정했는데. 마음 정하셨어요? 네, 한 표는 강선으로 정했는데 나머지 한 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우리 동지들은 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강선호 의원님이 들어간다면 같이 일해보고 싶은 사람을 아까 박지원 실장은 거의 다 5명 공천을 때리고 갔는데 우리 다 때리면 또 적이 생기니까 2분 정도 같이 저런 분이랑 이렇게 일을 좀 해보면 좋겠다. 다 말씀드려야 적이 안 생기는 거 그런 거예요? 아닌가요? 뭐 편하게 얘기하세요. 저는 뭐 김민석 선배님, 뭐 한준호 의원님, 그리고 뭐 아까 박지원 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뭐 전현희 의원님, 뭐 정봉주 의원님, 김병주 의원님 다 전부 훌륭하신 분들이어서 이게 그래서 이번 선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이 또 다 있고 어느 조합을 해봐도 괜찮거든요. 어느 조합을 해봐도. 그러니 뛰는 저희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뽑으시는 분들이 그만큼 고민을 하시는데. 근데 이번에 사실 뭐 당대표 경선도 하지만 결과가 이미 나온 상태에서 이제 그래도 제한전 이렇게 보이고 민주당의 힘은 이렇게 국민참여 경선에서 나왔거든요. 2002년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뽑힐 때처럼 지금 그런 국민참여 경선의 하이라이트는 최고위원 경선 같아요. 그 8명이 벌이는 레이스. 네, 지금 이게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뭐 대표가 중요하고 대표는 끝났으니까 뭐 민주당 레이스 재미없다는데 사실 이른바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 8명이 우리 차세대잖아요. 차세대고 그때 이제 2002년에도 7명인가 8명이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제 노무현 후보와 정동영 후보 딱 둘이 남았거든요. 그때는 드랍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이번에 또 이 사람들은 착해가지고 드랍도 안 해. 이제 차세대 리더들을 선보이는 자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미지, 어떤 메시지를 남겼냐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처럼 허술한 얘기 아니고 그래서 필승 대책을 좀 말씀을 해보시고 본인의 이 확실한 메시지 하나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호남 33%, 그 다음에 수도권 37%, 이 3분의 2 이상이 이제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순위는 바뀌고 있죠. 뭐 김민석 정봉주도 바뀌고 있고 중위권 리그에서도 바뀌고 있고 또 하위권이라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니까 뭐 민영배 의원도 호남에서 뭔가 뭐 보여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좌우한 그런 그렇죠. 필승 대책 3분의 2의 유권자들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갖고 계세요? 우리가 정권을 잡으려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물음표에 대한 대답을 내놓는 전당대회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도 해야 되고 언론 개혁도 해야 되고 민생 개혁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개혁 과제들을 시작을 하고 완성을 시켰다고 해서 거기에서 마침표가 찍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이 개혁한 과제들을 대한민국에 착근을 시켜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한 번 집권으로는 안 됩니다. 적어도
2번, 3번은 집권을 해야 요새 됩니다. 맘 같으면 한 서너 번 해야겠어요. 네, 적어도 그래야지 조금은 바뀝니다. 예. 이것들이 착근이 되어서.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는 탄핵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준비하는 전당대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민주당 5기 정부, 6기 정부, 즉 민주당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는 전당대회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이 전당대회를 정말로 하나로 만들고 다양한 메시지를 주고 우리 민주당이 풍부하구나라는 것들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이번에 최고위원 나갈까 말까 하다가 안 나가신 분들이 또 지금 맞다 나갈 걸 그래서 미래를 만드는 전당대회. 미래를 만드는 전당대회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많이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결국 개혁을 하려는 이유가 뭐야?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아니,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더럽고 안 입고 온 꼴 좀 안 보는 세상 민주당이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민주당이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만의 정치가 있다. 민주당만의 정치가 있다. 국민의힘은 할 줄도 모르고 할 수도 없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하는 건 것이죠. 기존에는 국가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했느냐. 탈락한 자들을 구제하는 최소한의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탈락하지 않을 안전망을 만드는 것. 그것이 기본 사회입니다. 그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적입니다. 안전망.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아니 좋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지금 정치의 차원을 다르게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정치가 현재 울고 있는 사람은 눈물을 닦아주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그런 정치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나 역량이 그럴 수 있도록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이번 김건희 정권 들어서 많이 망가졌죠. 그리고 지금 가속도 붙어가지고 지금 망가지고 있죠. 그거 브레이크 걸어야죠. 그거 당연히 브레이크 걸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 금융, 기본 주거, 기본 소득, 기본 의료, 기본 교육 그런 것들이 탈락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일들이거든요. 그런 그림을 그릴 사람이 지도부에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 집권으로 끝낼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집권으로 끝내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개혁 과제들 착근 못 시킵니다. 말만 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 희망을 줬다가 그게 될 것 같아 해서 점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그런 역사를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그림들 그리고 개혁의 과제들을 대한민국 땅에 접근시키려면 적어도 6기 민주정부까지는 연속적으로 가야 된다. 그 작업들을 해야 된다. 그럴 사람이 지도부에 꼭 한 명 필요하다. 강선우가 잘할 수 있다. 제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후반전에 특히 두 분 이제 직접 모시고 우리 박지원 시장 나가시고 난 해보니까 기억에 남는 말들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세론을 전파시켜서 그 검찰이나 이런 데를 좀 잡아야 된다. 두 번째로 논리전이 아니라 심리전이다. 우리가 5기, 6기까지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미래에 투자하는 전당대회다. 이런 얘기들 처음 듣는 얘기고요. 뭔가 좀 그동안 제가 못 끌어낸 것도 있겠지만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좀 길게 보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1시간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로징 멘트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근데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그거 하나, 저의 마지막 질문이고, 그것과 별도로 클로징 멘트 해주시고. 네. 떨어져도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과제들, 그리고 제가 꿈꾸는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변함없이 뚜벅뚜벅 갈 겁니다. 다만 이 과제들을 조금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 전당대회 출마를 했고, 지도부에 들어가고 싶은. 의자가 필요한 거죠. 네,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고, 저희 사실은 생각해보면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차 조심해라, 길 건널 때 횡단보도 잘 봐라,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다칠까봐.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쭉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면서 저희 참모진들이 그만하는 게 어때요? 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아, 드랍하자고. 네. 왜냐하면 저를 너무 아끼기 때문에 제가 다칠까봐. 이렇게 계속 하다가 혹시 다칠까봐. 아이, 이 양반 센 사람, 강한 사람 제가 알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18일 서울에서 누군가 한 명은 강선우에게 표를 주겠다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으러 가야 됩니다. 그게 2002년 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 2등한 정동영 후보가 한 얘기예요. 서울 경선까지 포기 않고 가면서. 그래서 그렇게 뚜벅뚜벅 갈 것이고요. 그 가는 과정에서 우리 정말 뜻을 함께하는 동지들이잖아요. 동지 뜻이 그런 것이잖아요.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서사를 아주 멋있게, 아주 자랑스럽게, 강하게, 따뜻하게 써내려 갈 겁니다. 아이고, 약간 감동입니다. 서울에서 투표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실망을 줄 수 없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저보다 더 많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셨을 거고요. 오늘 중간에 사라지셨지만 우리 박지원 실장님이 주었던 그 동백꽃을 달고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아, 좋아요, 구독 한번 좀 해주세요. 아, 네. 메디치 미디어 유튜브. 메디치 미디어 어디 보면 되죠? 여기 보면 되나요? 예, 가운데. 네. 메디치 미디어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재밌게 방송했습니다. 아,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예. 이 정도는 파셔야죠. 파셔야죠. 확실히 파헤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끊임없는 창고가 있으니까 이 정부가 특성이 그래요. 무한대로 제공해줘. 8시 50분부터 네. 30분 정도 매주 화요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김영환이 탈탈 털어드립니다.